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로직이 많이 바뀌었죠. C랭크와 다이아 로직으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컨설팅을 통해서 세 부류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블로그를 갓 시작한 그런 사람들, 이제 막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만 상위에 노출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키워드 상위에 노출이 안 되고 뒤로 밀리는 현상들, 그런 거 많이 계셨죠. 네, 그런 블로그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운영하는 블로그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향을 못 잡았을 때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 세 가지를 제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오늘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으로는 제가 블로그 상위 노출 1개월이면 오케이 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자, 부제로는 C랭크 원리만 알면 누구나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C랭크에서 상위 노출이라는 여기에서 개념은요, 대표 키워드, 아주 큰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공략 키워드 중에서 중급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급 키워드를 유입한 고객을 매출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키워드까지 올라가려면, C랭크가 최적화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블로그를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공략하는 키워드 중에서 소비자들이 들어올 만한 키워드들을 선별해서 거기에 글을 노출시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출까지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요거는 네이버 밴드에, 마케팅 톡톡 밴드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이분은 공략 키워드가 뭐냐면 개인, 회생, 파산, 그 분야입니다. 그 분야도 굉장히 치열하죠. 근데 이분은 블로그를 이제 시작한 분입니다. 저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처음 블로그를 만들고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근데 어떻게 쓰냐고요? 네, C랭크와 다이아 로직에 맞는 글을 쓰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 후기를 한번 보시면요, 진짜 막막하고 전업을 생각하던 중 막연하게 블로그 컨설팅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 교육 시간 이후 블로그 포스팅을 하던 주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꼭 이걸 해야 하나 의문이 들던 중에 단 2일 만에 블로그 상단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매출 키워드에 상위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요? 단 이틀 만에. 저희도 깜짝 놀랬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분도 굉장히 깜짝 놀랬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상위 노출되면서 매출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더 고무적이었죠. 자, 2일 만에 블로그 상단에 뜨기 시작,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후 2차 교육에는 확신이 들게 되더군요. 하라는 대로 하니 올라오는 마법 같은 강의 한번 빠져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는 꽃배달 쪽입니다. 꽃배달 쪽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이분은 2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5년 전에 제 강의를 듣고요. 블로그 운영하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상위에 큰 키워드인 꽃배달에 상위에 노출되면서 광고비는 줄였고 매출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C랭크와 다이아 로직이 적용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상위 노출했던 것들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익 키워드에는 어떤 제목을 정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는 것을 컨설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답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즌2 강의를 듣게 되면서 블로그 새로운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운영하는 블로그 분석해서 문제점 찾아주시고 블로그의 전반적인 운영 방법을 콕 집어 알려주니 새로운 블로그 정책이 정확히 파악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대표 키워드와 또는 공략 키워드에 지금 안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품 볼까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 쪽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이분은 최적화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저하고 인연은 한 7, 8년 정도, 거의 10년 정도 제 강의를 듣고 꾸준하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이미 C랭크 최적화가 돼서 제대로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입 키워드 중에서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는지 그 방향이 잘 정해지지 못했는데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으셨던 분이죠. 자, 블로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에서 무작정 부딪혀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블로그를 유입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쓰게 된 거죠.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만약에 각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만 하시면 웬만한 키워드에는 상위 노출이 될 거고 매출로도 바로 연결이 될 거로 제가 확신합니다. 자, C랭크와 다이아로직 핵심 정리. 아직 이 핵심 정리에 대한 내용을 아직 못 보신 분은 위를 클릭하셔가지고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자, C랭크라는 것은 뭐냐면 블로그 자체의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 블로그에서 짬뽕으로 막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일상을 올리고 또는 여행을 올리고 또는 책을 리뷰를 올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블로그에.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쉽지가 않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다. 그럼 부동산에 집중해서 블로그가 운영이 된다면 C랭크 최적화가 좀 더 빠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다이아로직은 뭐냐면 글 자체에 대한 전문 지수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첫날 만들었는데 이틀 지나서 자기가 공략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이아로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로직은 이 글 자체를 봅니다. C랭크에 대한 지수를 일부 보지만 다이아로직은 글 자체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글이냐, 검색자가 원하는 글이냐, 해당 키워드에서 거기에 부합되면 상위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기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공략해 본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상위 노출이 되고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상위 노출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뭐 1시간, 2시간 이상 걸려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키워드별로 검색자가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자가 원하는 글을 작성해야 된다.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사를 한다. 이사를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사센터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삿짐. 그럼 이삿짐 센터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비교 분석. 이런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이삿짐에 대한 후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삿짐을 검색해 보면 그 사람들의 후기, 이 이삿짐이 괜찮은 곳인지
그러면 그 글에서는 어떤 것이 노출이 됐냐면 디테일하게 이 이삿짐 센터가 좋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용해보니까 어떻습니다. 이런 글들이 상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검색자가 원하는 니즈라는 거죠.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야 돼요. 이게 어때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렵지만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각 분야별로, 각 키워드별로 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컨설팅을 해준 거죠. 그래서 공략 키워드 실전 팁입니다. 초기 전략은 중급 이하 키워드 중에서 매출과 연관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마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키워드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를 클릭하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매출 키워드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후기를 원하느냐, 아니 정보를 원하느냐, 또는 다른 자료를 원하느냐, 그거를 정확히 분석해서 씁니다. 그러면 매출 타겟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50%만 써요. 그리고 가만 고객 유도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푸시를 합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좋아요. 이러면 잘 안 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 사람들은 머물게 돼 있어요. 그거를 50% 정도 쓰게 되면 블로그 지수도 올라가고 매출도 덩달아서 올라옵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초기 블로그를 막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욕심껏 막 자기 거 전화번호 노출하면서 자기 거 좋다. 뭐 내 거 구매해라. 이런 거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C랭크나 다이아 로직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한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지금 블로그를 막 시작하시는 분이라도 또는 블로그를 제껴놓고 다른 걸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마케팅 톡톡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